네, 유키 위원장님. 네, 원안위는 그 원자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인접국가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도 맞고요. 예, 인접국 사고 시에 저희들이 매뉴얼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짧게만 정리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만 하고. 그러니까는 그 같이 그 시찰단에 포함이 돼서 일본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예. 같이 시찰단 안에서 조사도 참여하셨던 거죠. 예, 제가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모니터링도 하고 과학적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시고 예. 김호철 위원의 의안 제의서를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제한 일자가 6월 30일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주요 활동 내역, 즉 우리 위원회가 뭘 했는가, 주요 활동 내역과 경과 및 주요 결과들을 보고해 달라. 활동 내역들은 IAEA 모니터링 TF 참여했던 것에 대한 활동, 뭘 했는지, 또 알프스 처리수 검증 활동은 또 뭘 했는지, 그리고 정부 시찰단이 시찰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는 뭐가 있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제의서들이더라고요. 이거는 논의할 만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대책은 저희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부처들이 다 모여서 대응을 하고 있는 범정부 사안이고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위가 따로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따로 상의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그거는 아니 왜 간담회 형태로만 합니까? 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원안위의 설립 근거가 뭡니까? 잘 아시죠? 원안위 설치법 1조 예. 목적에 대해서 예. 원안위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원자력의 위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원안위는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거기에는 이제 비상임위원들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TF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소관 사무가 있고 그 소관 사무 중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당연히 정보 공유를 할 수는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위원회 설치법 심의 의결 사항 12조에 보면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따른 조사, 시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들도 심의 의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범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통은 범정부 차원에서 크게 단위를 만들면 밑에 단위들에서 더 많은 논의들을 해서 이것을 올리죠. 왜냐하면 범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원자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임위원이든 위원이든 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고. 근데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논의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아까 허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안위가 있을 이유가 없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것만 지금 하는 이 거다. 원자력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심의 의결 사항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거를 일본과 국제협력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협력이 아니면 뭡니까? 이건 국제협력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본의 도쿄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제협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일본과 않고요. 한국이 각각의 나라여서 각각의 목적과 어떤 방안들이 있을 때 서로 맞는 것은 맞추고 틀린 것은 협의하고 그것이 협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의 무슨 속국이에요? 굉장히 속국이라는 위험한 말씀으로 발언 드리는 게 아니세요? 아니고 국제협력이라는 국제협력은 차원에서 하게끔 돼 접근하고 있는데 있는 게 어떻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후쿠시마가 국제협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기본적인 협력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원안이 설치법에 따른 국제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제협력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안이 위원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 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러니까 원안위는 규제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맞지요? 예. 원안위는 법령상 규제 기관이다. 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런 규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문제가 시설에 있으면 협력을 통해서 규제를 요청해야 될 것은 요청하고 그게 국가 간의 일 아닙니까? 일본이 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계십니까? 국제협력도 아니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안위에 있는 위원들이 상의할 내용도 아니다. 그럼 원안이 못하러 있습니까? 국내의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정부 TF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된 그러면 규제 경험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독임제 기구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러면 중앙 왜 그 위원이 제의했던 제의서조차도 논의 테이블에 안 올렸습니까? 최소한 합의제 기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으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안 제의를 6월 30일 날 한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이미 그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에서의 논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논의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원안위법 시행령에 보면은요, 국외에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오염들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 하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제가 지난번 그 발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지켜진다면 기준치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국민들은 조사를 원하는데 왜 부처에 계신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안 하십니까? 적극행정 자체가 문제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해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기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미 5월 달에 논의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니까요. 예산회의입니다. 예산. 제가 말씀드린 5월 건 회의에서 11일에 논의를 하셨네요?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그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비공개에서 했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 상임위원이든 비상임위원이든 어쨌든 9명으로 지금 합의제 기구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전문가라고 다들 어렵게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그분들도 그런 갈증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걸 활용하지 않는가? 7월 7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라는 보고서도 원안위에서 만드셨네요. 근데 제가 회의록 쭉 살펴보니까요.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 위원들, 그러니까 원안 위원들하고는 전혀 한 번도 논의는 안 하셨네요. 예, 자료 공유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처 차원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공유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위원께서는 왜 이걸 우리가 공유만 받아야 되냐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는 합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내용이라서 어떻게 다시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 모셔놓고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 거수기도 아니고요. 진짜 자괴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3일째 국감하고 있는데요. 과방위 안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적극 행정인데 가장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안입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해안 방류의 생태적 영향이 어떠한지 왜 논의 안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8월 28일자 회의록에 보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런 건? 안 하셨죠? 오염수와 관련된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부처에서 하니까? 아니요.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저희들이 했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의 환경 영향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그 공동 연구를 태평양 도서국과 공동 연구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진행이 된 거라도 이분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전문가 그룹인데 해안 방류의 생태적 영향이 어떠한지를 논의조차 안 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걸 국감장에서 보는 저희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겠고 거기에서 제일 논의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논의가 안 됐다고 얘기들 하시니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많이 논의하시고 공유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